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 한 주 동안의 HLB가 현재 가격 조정을 3일째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소식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단기 물량, 단기 세력들 또는 공매 세력들의 주가의 움직임,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9월 24일에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전 9시에 올라온 기사이죠. 굿모닝 베트남 미디어에서 나노코박스의 백신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인도 연구소가 지원한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연구소는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와 협력을 하고 나노코박스 백신의 시험과 평가를 지원한다. 인도과학기술부 산하의료기술 투명성 연구소 TSTI가 23일 화상회의를 통해서 베트남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와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인도 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9월 23일 어제 베트남 주재 인도 대사는 TSTI와의 나노젠의 협력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틀 전의 이야기죠. 오늘은 9월 25일이기 때문에 TSTI는 베트남이 연구 개발한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성을 나노젠이 시험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고, 이번 공동 연구 평가 결과는 나노젠이 나노코박스 백신 사용 허가를 긴급 신청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TSTI는 백신 테스트를 위한 최첨단 연구시설과 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작업을 갖춘 인도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나노코박스는 28일 간격 4주가 되죠. 2회 복용하는 백신이고, 보건부는 임상 시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 시험 연구의 중간 결과를 평가하여 시험 시즌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나노코 백신의 임상시험은 현재 3단계를 구성이 된다. 보건부는 2단계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안전성, 그리고 생물학적 이용 능력, 그리고 백신 면역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23년 내후년 2월까지 임상 3상 연구 프로토콜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나노코박스는 또한 약품 및 의약품의 유통 등록을 위해 허가 자문위원회의 승인과 그리고 보건부의 긴급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보호의 효과라는 평가를 2번의 승인 단계가 남아있다. 허가 자문회의 대표는 20일 윤리위원회로부터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승인 보고서와 최신 문서를 받지 못했다. 아직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는 다음 달 10일 이후가 긴급 승인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지나가는 뉴스 하나를 오늘자 10시에 올라온 기사이죠. 미국 의료인의 나노코박스 보호요령 밝혀져야 하고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이것은 이미 정부의 보건부에서, 베트남 보건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지나가는 말들이죠. 미국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능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23일 베트남계 미국인 의료 전문가인 후원인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백신은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그는 나노젠이 시행한 나노코박스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후인원전은 화이자 백신은 43,448명을 백신 접종과 백신 미접종의 두 개 대조군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고, 백신을 접종한 21,720명 중에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면에 미접종 21,728명 중에 162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며 화이자의 백신 효과는 95%의 보호 효과를 갖는다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연구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백신의 실제 효과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나노코박스는 1만 3천 명을 두 개 급으로 나누어 8,667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4,333명이 미접종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두 개 대조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분석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은 보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서히 갑론을박, 효과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 주주분들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효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아직은 데이터상으로 시간이 아직 넉넉하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베트남 보건부의 자료 요청, 자문위원 등등의 자료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그래서 인류에게 좋은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일봉에서 HLB는 21선을 하회한 모습이죠. 고점에서 5일선이 무너지고 21선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시장에서 일단 매도하고 보자, 이런 이야기가 증시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러나 긴급 승인이 언제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나노코박스로 인해서 또 하나의 날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HLB 그룹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우선 베이직한 회사의 그러한 상황, 진행 정도를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만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는 지난 금요일, 어제죠. 64,312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공매도는 66,655원에 해당이 됩니다. 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공매도를 천 모습이죠. 그리고 HLB는 9월 24일 어제 상환이 더 많이 246,385주를 이루어서 현재 대차 잔고는 1,648만 4,669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는 300만 주 정도가 줄어든 모습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장내 매수한 수량이 200만 주가 넘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었는데 1개월 동안 HLB는 1개월 동안 외국인이 267만 주를 사들였고 한 달 동안 기관들은 48만 8천 주를 매도, 따라서 개인 물량이 한 달 동안 200만 주를 차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267만 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차 잔고가 줄어든 부분이 대략 30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가요, 1960만 주, 이곳에 1966만 7,390주, 즉 8월 23일이었습니다. 현재 1648만이니까 대략 32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장내에서의 매수는 268만 주 정도, 7만 주 정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차를 상세하게 지켜를 보게 되면
최근에 5일 정도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100만 주 정도를 빌려주고 100만 주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했고, 내국인들은 총 16만 주 정도를 증권 위주로서 빌려주고, 증권에서 또 받고, 투신에서 5만 주를 받아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환과 대차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주식 대여의 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 동안에 대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갚는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대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차를 상세하게 한번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9월 17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에서 HLB는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은 720만 주에서 200만 주가 줄어들었고 현재 522만 주 정도. 그러나 공매도 잔고 금액은 이렇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435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HLB 시가총액이 7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522만 주는 전체 5%보다 조금 아래 4.9%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HLB 생명과학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환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50위 안에 랭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G3BNT가 43위에 해당이 돼 있죠. 공매도 잔고 수량은 59만 1869주, 2.19%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HLB의 외국인 보유 물량은 15.54%, 1656만 주, 신용시장은 0.29%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이고요. HLB가 좀 여기가 6조 4,200억 원에 현재 되고 있는데, 요 차이는 현재 여기에선 7조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조금 전에 HLB가 여기 시가총액 7조 원에 했는데 조회일자가 9월 17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을 먼저 보고 분봉을 통해서 과연 언제쯤에 저점에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어제 공매도가 18만 6천 주가 나왔습니다. 평균가는 19,965원이고요. 2만 원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대차를 보게 되면 상환이 53만 주, HLB 생명과학, 대차는 1770주, 대차를 하지 않고 상환만 53만 주였습니다. 최근 4일째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는 630만 주에 해당해서 며칠 전에 750만 주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80만 주 정도부터 한 4일 만인가요? 80만 주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5일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97만 주를 대여를 해줬고 71만 주를 차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6만 주는 누가 빌려왔을까? 여기 특히나 증권 쪽, 그리고 투신에서의 7만 주, 증권과 투신에서 외국인에게서 이렇게 빌려온 모습, 대략 26만 주 정도는 외국인에서 차입을 해온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거 계산은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잠시 계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HLB 생명과학의 외국인들은 155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은 63만 7천 주를 매도했고 개인들은 95만 2천 주를 한 달간 매매에 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155만 주는 상환에 해당했을 것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63만 주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HLB와 HLB생명과학에 있어서의 현재 9월 달에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두 곳에서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차트로 일봉과 분봉우를 조사해 보고요. 이번 연휴로 인해서 주봉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대단히 적은 모습의 HLB 생명과학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주선에 터치한 모습, 주봉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현재 죽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HLB 역시 이틀 정도의 3주 동안 요것도 어쨌든 이 거래일이었었지만 한가위 연휴로 인해서 어쨌든 3주 동안은 현재 지난 2주 동안은 고점에서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이틀간의 이 주봉의 완성, 이 부분은 5주선을 HLB는 하회한 모습이지만 거래량으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선 우리가 영상 처음에서 언급을 했듯이 5일선과 21선은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다. 따라서 긴급 승인이 조금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격 조정은 좀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어쨌건 시장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이 더 내려가게 되면 대기 매수세 힘이 다시 회복되고 차익을 하려고 하는 세력은 주체자들은 관망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일단은 5일선 정도만 하회했고 대략 18,000 대략 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18,500원 정도에서 20일 생명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직은 기술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HLB 생명과학은 여전히 더욱더 안정적이다. G3BNT는 일단은 경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역시 주봉을 보나 무엇으로 보나 현재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잠시 넥스트 사이언스의 일봉의 모습 그리고 일봉의 모습은 이격까지 상당히 줄어든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봉의 모습 또한 대단히 상승 일로에 있는 서서히 지난 3주 동안 거래량이 주봉상 없으면서 앞전의 고점을 이렇게 격파 아점의 고점을 차분하게 지려밟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HLB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긴급 승인으로 인해서 과연 요 저점들을 잘 지켜주고 있을까? 의미 있는 6만원이라고 하는 요 가격대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은 요 모습의 우하향으로 이평선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좀 더 진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적인 판단은 월요일부터 시장을 열리면서 보이는 대로 대응하고 차트를 읽어내면 될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 여전히 2만원 아래에서는 현재는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확인사항이 좀 더 월요일부터 해줘야 되겠죠. 오늘 토요일은 이제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일요일 또 베트남에서의 들려오는 소식들 이번 주 중에 일요일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은 이 분봉상으로서는 23,500원까지 아직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간 조정은 좀 더 심화될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G3BNT가 상당히 이 분봉상으로서도 이곳에서 17,000원대에서 강력히 지지할 그럴 확률은 다소 더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G3PNT와 함께 강력한 지지라인,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저곳 고점 돌파한 부분을 상당히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곳을 잘 돌파했고 36,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눌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G3BNT. 다만 G3BNT 현재 경고 중에 있는 부분만 시장 감시위원회에서 발동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할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투 종목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 장을 마치고 일부 식구님들께서 장기 성장을 보고 HLB와 생명과를 더 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왜 담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식을 오래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잘못 생각했다는 부분도 아니고 경험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제가 잘난 부분 해석을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는 매매의 원칙, 나는 이러이래서 약간 익절을 할 것이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5년, 3년 이상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갈 것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는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대래 팔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이제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시 생산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까지는 1월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초 기간상으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20% 미만에서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적에 익절을 하고 더 올라손치더라도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챙겨가는, 그래서 저점이라고 한다면 더 추가 매수하지 않고 팔았던 원금만큼 차익 분량은 별도로 놓고 원금 부분만 저점에서 다시 담아서 내년도를 또 기약을 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한 것이 있었죠. 현재로서는 긴급 승인이 조금 더 만약에 다음 달 10일 이후에서 더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한없이 심화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보세라님, 나노코박스 두 개의 파이프라인의 양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익을 하는 세보다는 이렇게 대기 매수세의 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봐서 어느 정도 깊은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LB 제약 부분 아까 언급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아직은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어제의 금요일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나름 6만원을 지키는 것 같고 HLB 생명과학은 2만원을 지키는 것 같아서 라고 했지만 이거 6만원이더라도 현재 고점이 69,000 대략 9,000원 정도, 만원 정도의, 6만원이더라도 만원 정도의 가격 조정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더 약하지 않나. 긴급 승인은 긴급이기 때문에 부지불식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징후들은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고 거래량이 상당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연유로 한번 두 분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매매 원칙, 매도와 매수 부분에서 명확한 자기의 세팅된 하나의 원칙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샀으면 산 이유가 있고 익절했으면 익절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니고 계시는지 그런 연유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토요일 5시를 향해 가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이틀 동안 애 많이 쓰셨고 명절 한가위의 후유증 오늘과 내일 많이 휴식을 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